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연일 정부 부처에서 경쟁하듯이 이른바 혁신위 TF 팀에서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책을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읽어봐도 그게 과연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고 지엽적인 문제가 뭔지 헷갈리게 하고, 이것이 촛불혁명 정권의 과거사 부정, 더 나아가서 한국 현대사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 자유민주 세력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사실 읽어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한 일, 특히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데 잘한 일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뒤엎고 있는 그 이념적 가치관이 뭐냐,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라는 곳이 2016년 2월 10일에 결정된 개성공단 정면 중단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의견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붙였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이라는 이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도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 두 문장을 읽어보면은 이 혁신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하는 사람인지 그 국적까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개를 할 상황입니까? 그리고 설사 작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외부의 상황 변화로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박근혜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성견지명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들어가는 돈이 핵개발에 쓰이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김정은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현금을 추적하고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해보면은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북한이 달러를 받는데 이게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월급의 90% 이상을 북한 노동당이 가져갑니다. 노동자한테 주는 건 10%밖에 안 되니까 이건 노예노동이에요. 90%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착취한 것. 이것은 노동자의 인권 문제입니다. 왜 노동당이 달러를 가져가느냐? 그것은 무기 구입, 핵개발 자금, 그리고 대남 공작으로 쓰인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20살 이상 되는 국민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년 2월 10일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배경 설명을 들어보면은 오늘 발표한 이 소위 TF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비판적 보고서가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느냐 하는 발표문을 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북한이 잘하고 있는데 한국과 협력해서 물건을 잘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죠. 작년에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라고 북한한테 하나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예고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앞장서 가지고 북한에 현금을 계속 공단을 통해서 주는데 어떻게 그 말빨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의미에서도 제재 차원에서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수시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남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불법 억류를 해가지고 이게 인질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가슴을 조마조마하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도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핵실험하고 더구나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북한이. 그 다음에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미사일을 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엔에서 한국을 제재했을 것입니다. 유엔이 한국을 제재했을 까 안보리가. 이것을 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았느냐, 왜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고된 중단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이 어딘데 지금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때 북한 종업원들이 한 5만 명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가족까지 치면은 한 20만 명이 우리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그럼 고맙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관리자들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서 협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불만이 있으면 노동자들을 출근을 금지시켜버리고 일하던 사람들을 빼내가 버리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고 또 한국 직원들이 집으로 가는 것을 막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굴욕적으로
이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서로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지키는 건데 그것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참고 해온 것만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은 있었는데 실제는 자본주의 교육을 시킨 게 아니죠. 떼쓰면 통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니까 그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과연 개성공단이 잘한 점이 많은지 나쁜 점이 많은지 이건 나중에 따로 밝혀야 되겠지만 어쨌든 2016 작년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고 그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더 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부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대한민국 입장에 서 있는지 국민 입장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건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혁신위 뭐 TF 이런 것을 곳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 정권이 한 옳은 일까지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는 그 핵심 세력 안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주사파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주사파는 뭐냐? 주체 사상파인데 무슨 학문 연구를 하는 학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성 숭배자 아닙니까? 김일성 숭배의 생각을 한때 가졌는데 지금 전향했다는 자유 고백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면 모든 사물을 김일성,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렇다면 박근혜, 이명박은 제거 대상이죠. 그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 보도에 대해서 우선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그분들이 당당하게 비판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당시에 여당이었으니까 여기에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